UV 특강인데 뭐 간단해요. UV라는 게 사실은 정답이 딱 정해져 있어서 뭐 모델링도 사실 다른 건 없지만 그냥 생각 없이 해도 어느 정도 원하는 결과물을 뽑을 수 있기 때문에 UV 작업이. 그래서 첫 번째로 UV를 왜 펼까요? 이거는 다들 알고 있겠죠? 텍스처를 입혀야 되니까. 텍스처를 어떻게 잘 조형시키기 위해서. 그쵸? 근데 그 다음으로 이제 중요한 게 잘 펴야 돼요. UV를 펴긴 펴는데 잘 펴야 돼. 어떤 게 잘 펴는 거겠어요? 몇 번 해봤으니까 좀 감이 좀 잡히셨을 텐데. 자, 첫 번째. 잘 펴야 되는 이유. 어, 잘 펴는 게 어떤 게 잘 펴는 건지를 먼저 알아봐야겠죠. 유, 어떻게 편 UV가 잘 펴진 걸까? 첫 번째. 정리가 잘 되어 있어서 어,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다 라는 게 딱 알 수 있어야겠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 이건 세 번째로 넘길게요. 세 번째로 넘기고, 사이즈별로 잘 배치를 한 UV. 그러니까 모델링 상으로 크기가 큰 부분은 UV 상에서도 커야 한다. 세 번째,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은 크게 가져가야 돼. 크게 가져가야 한다. 이거 세 개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지켜주시면은 텍스처링을 할 때, 매핑을 할 때, 손맵을 할 때 쉽게 작업이 가능하죠. 효율적으로. 효율성을 따지는 거예요, UV는. 그래서 우선은 보면은 제가 맥스로 미리 그냥 예제식으로 간단하게 만들어 놨는데 이거를 UV를 같이 빠르게 펴면서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 거예요. 이거는 이거는 마지막으로 옮길게요. 이게 3번, 이게 4번이겠죠. 그래서 언랩을 하는데 이제 항상 에디폴리로 돼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이거를 바로 언랩 해주신 다음에 기초적인 부분은 여러분도 수업 들어서 다 아실 건데 그래도 이제 또 저만의 작업 방식이 있고 또 교수님의 작업 방식이 있는데 저는 보통 맵심을 꺼줘요. 맵심을 꺼주고 이 상태에서 좀 평면인 부분을 먼저 선택을 해줘요. 저는 이런 식으로 평면인 부분. 그 다음에 뭐 프로젝션을 하면은 UV 에디터에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들어가겠죠. 근데 이거는 비율이 안 맞잖아요. 비율이 여기 이렇게 길쭉한데 UV 상에서는 이렇게 돼 있죠. 프로젝션보다는 저는 그냥 평면이어도 그냥 필트로 좀 펴주고 릴렉스를 시켜줘요. 그러면 이렇게 1대1 비율로 실제 모델링 데이터랑 1대1 비율로 이렇게 정렬이 되죠. 이렇게 하나를 편 다음에 이 안에 그냥 넣어놓지 마시고 좀 멀리 이렇게 떨어뜨려 놔요. 이렇게. 그러면 파란색으로 이 부분이 표시가 되죠. 그럼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하느냐? 사실 이것도 약간 성향 차이? 성향 차이라고 하면 맞는 말인가? 아무튼 이럴 때는 2번을 눌러서 그냥 본격적으로 이제 나눠주는 거예요. 재봉선을.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서 옆면이랑 윗면이랑은 좀 분리를 하려고 합니다. 해서 심을 이렇게 변환을 시켜주고 또 아랫면도 이렇게 깎아지르듯이 90도로 꺾이니까 또 면으로 이렇게 선택을 해서 아까 윗면 했던 거랑 똑같이 그냥 펠트로 이렇게 펴줘요. 쉽죠? 여기까지는. 그러면 이제 나머지 면만 해주면 되는데 보통 이런 경우에 이제 두 가지로 나뉘어요. 이거 먼저 했어야 됐는데 얘를 텍스처를 쓸 때 그냥 좌우 반전해서
그냥 똑같은 무늬로 가고 싶다. 그 왼쪽이랑 오른쪽이 똑같은 무늬로 가도 상관없다. 그럴 때는 그냥 시메트리로 적용해 놓고 절반만 딱 펴주면 돼요. 반대쪽 저는 날릴게요. 이렇게 해주고 UV를 다시 펴주면 돼요. 절반만. 그러면 절반 UV 펴고 절반 색칠만 해줘도 반대편 시메트리를 적용했을 때, 이런 식으로 적용했을 때 반대편에도 똑같은, 좌우 반전돼서 똑같은 텍스처가 들어가겠죠.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 아니면은 나는 그 좀 더 수고를 들여서라도 좀 디테일하게 좌우가 좀 다르게 가져가고 싶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UV를 펴시면 돼요. 에디터 켜주고, 에디트 폴리 갔다 와도 언랩 UV를 다시 적용하면 이렇게 살아있죠. UV 데이터가. 그리고 저는 가운데 이렇게 나눠줄게요. 여기도 나눠야 되고요. 뒷면이 애매하긴 한데 이거를 그냥 이렇게 해버리면은, 이렇게 해줘야죠. 이 버튼을 누르면 Expand Polygon Selection, Expand Polygon Selection to Sims를 누르면 이 재봉선을 기준으로 이 안쪽에 있는 애들만 이렇게 선택이 돼요. 이 버튼. 얘도 따로 또 지정을 해줘야겠네요. 에디 폴리를 갔다 오면은 이 파란 선이 초록색으로 바뀌어요. 이런 식으로 다시 풀어주고, 자, 다시 하면은 이렇게 되죠. 이렇게 펠트를 해버리면은 너무 길어진다고 해야 되나? UV가 크게 상관은 없는데, 이렇게 하면 이제 손맵을 할 때 좀 힘들죠. 포토샵에서 이렇게 기울어진 부분을 좀 묘사를 하려면 계속 맥스랑 보고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해서 저는 여기를 이렇게 나눌게요. 그냥 이거는 개인 그 작업할 때 그냥 취향 차이예요. 어떤 게 더 효율적으로 작업할 수 있는지 조금씩 생각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해주고 다시 펼게요. 자, 이렇게 했죠. 지금은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거 우선은 신경 쓰지 마세요. 우선은 조각조각 나누는 것만 신경을 써서 나눠 놓은 다음에 나중에 한꺼번에 정리를 할 거예요. 자, 됐죠? 그러면 나머지 부분, 이 부분 마찬가지로 펠트 쫙 펴주고 따로 빼준 다음에 이제 남은 부분이 이 윗부분이죠. 얘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쪽 안쪽 그 세로면이랑 이 위쪽 면이랑 나눠서 해도 상관없고, 저처럼 이렇게 한 번에 해도, 한 번에 할 때 이거를 어마운트 값을 좀 주세요. 스트레치랑 좀 이상하게 되네. 펠트를 하고, 이러면은 그냥 나눠주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어요. 2번 누르고 이렇게 나누고, 이쪽 면은 펠트로, 이쪽 위쪽 면이 조금 모델링 할 때 문제가 있어서 프로젝션으로 이렇게 가져가면 되죠. 평면으로 해주고 모양을 실제와 좀 비슷하게 이런 식으로 맞춰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나머지 면 여기를 나눠야겠죠. 이렇게 나누고, 최대한 뭉쳐있는 게 좋긴 한데 심을 설정을 할 때 뒤쪽 면도 이렇게 가져갔기 때문에 저는 여기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나누고, 여기도 이렇게 나누고. 자, 됐죠? 그리고 남은 부분은 이렇게 드래그를 한번 싹 해주세요. 그러면 안편 부분이 이렇게 나오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펠트로 이렇게 간단하게. 그러니까 펠트로 했을 때 장점이 1대1 비율로 UV에 그대로 적용이 돼요. 이렇게 하고, 프로젝션 누르고 퀵필을 하면 사각형이 제대로 나와요.
하고 그로우 시킨 다음에 안쪽만 해제를 하고 프로젝션을 누르고 Z축 킥필 이렇게 풀어주고 해야 되나? 똑같은 것 같은데 각진 부분은 따로 해야 된다고. 그쵸, 각진 부분은 따로 해야 되죠. 자, 아무튼 이렇게 다 나눠줬어요. 이제 좀 고쳐야 될 부분이 보이죠. 이런 것도 이렇게 기울어져 있으면은, 자, 여기서 어레인지 엘리멘트를 가서 이걸 누르면 안쪽으로 다 모이죠. 우선은 사이즈는 맞춰놨으니까 대충 다시 빼놓고, 이렇게 기울어진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래쪽에 Select by Element UV 톡을 눌러서 한번 눌러주면은 연결된 애들만 이렇게 한꺼번에 선택이 되죠. 꺼내주고 사이즈를 좀 맞춰줘야겠죠. 1:1 비율로. 지금은 어느 정도 맞춰진 상태인데 이렇게 기울어져 있으면은 이제 텍스처링 하기도 좀 힘들고, 그래서 얘를 이렇게 좀 맞춰줘요. 이렇게 이런 애들 같은 경우에도 돌려줘요. 이렇게 손맵이 어려운 게 이런 UV들 배치를 또 생각을 해야 되고, 좀 이렇게 기울어진 애들 같은 경우에는 좀 힘들죠. 이런 애들을 어떻게 정리를 하느냐. 자, 이렇게 엣지를 잡아주고, 전 단축키를 따로 지정을 해줬는데 이런 식으로 일직선으로 맞춰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 키가 뭐냐면, 자, 커스터마이즈 가서 커스터마이즈 유저 인터페이스를 들어가요. 그러면 단축키를 바꿀 수 있는 창이 뜨는데, 이 키보드 탭에서 그룹에 내려가 보면 언랩 UVW라고 있어요. 클릭을 해주고 얼라인 셀렉션 호리즌탈이랑 버티칼이 있는데, 그냥 전 Alt 1, Alt 2로 이렇게 지정을 해놨고요. 지정하는 방법은 핫키 누르고 Alt 1 누르면 이렇게 되죠. 어사인 눌러주면 여기 등록이 될 거예요. 해서 이런 식으로 누르고 그냥 Alt 1 눌러주면 이런 식으로, Alt 2 눌러주면 세로로 이렇게 정렬이 되죠. 근데 전 세로선은 따로 정렬을 안 해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면 모양 그대로 가져가는 게 손맵할 때 편할 것 같아서 원래대로 돌려줬습니다. 자, 이렇게 배치를 우선 대강 해주세요. 이렇게 위쪽 면도. 자, 이렇게 해놓고 지금 따로 다 채우지 않는 이유는 위에 돛대랑 돛까지 해가지고 다 한꺼번에 이 한 UV 안에 몰아 넣을 거예요. 해서 얘네는 따로 이렇게 몰아줍니다. 한쪽으로. 얘는 선체는 다 폈어요. 그러면 나머지도 마찬가지로 작업을 하면 되겠죠. 얘도 UV를 펴주고, 여기는 형태를 보면은 전체적으로 형태를 보면 실린더죠. 실린더 같은 경우에는 저는 위아래 면이랑 옆면으로 나뉘잖아요. 실린더가. 그래서 저는 이렇게 위아래 면 나눠 놓고 옆면까지 나눠 놓고, 그러니까 위아래를 보는 면은 이렇게 그냥 동그랗게 해 놓고요. 아래도 해줘야겠죠. 이렇게. 그리고 세로로 길쭉한 면은 최대한 안 보이는 쪽에서 이렇게 하나만 이런 식으로 나눠줘요. 이렇게. 여기죠. 이렇게. 그러면 3번 누르고 면을 선택해서 펠트를 하면은, 그리고 드래그 할 때 뒷면까지 선택이 안 되면 셀렉트 바이에서 백페이싱을 꺼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한 번에 선택이 되죠. 자, 여기서 다시 펠트를 해줄게요. 이렇게.
그러면 밑쪽 기둥은 여기서 심이 두 개로 나뉘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잘못된 심을 지울 때는 이 연필 모양 Edit Seams 클릭하고 Alt 클릭, Alt 드래그도 돼요.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되고, 다시 펼게요. 전체 선택, 그 다음에 펠트 한 다음에 스타트 펠트 릴렉스 해주면 이렇게 되죠. 우선 두세요. 비스듬하게 됐어도 우선 두시고, 윗면은 그냥 펴주시면 돼요. 이렇게. 나머지도 같은 방법으로 계속 이렇게 펴줍니다. 이거는 방법만 딱 알면은 제 생각 없이 그냥 제가 침 흘리면서 해도 어느 정도 결과가 나와요. 이렇게 펴놨죠. 그래서 이렇게 기울어진 거는 아까 알려드렸던 단축키 설정했던 거 이런 식으로 여기도 하나 클릭하고 링을 해서 아래쪽에 링 UV 있죠? 눌러서 Alt 2를 누르면 이렇게 바뀌죠? 이런 식으로. 얘도 마찬가지로 2번 누르고 클릭 링 Alt 1 하고 얘랑 Alt 2 이렇게 하면 쉽게 펴지죠. 얘네도 한 군데로 우선 모아두세요. 이렇게. 여러분들 과제할 땐 이렇게 대충대충 하면 안 되고 꼼꼼하게 하셔야 돼요. 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세 개의 돛을 같은 텍스처를 쓸 거다 그러면은 두 개 필요 없죠. 그냥 하나만 펴서 나중에 이렇게 복사를 하시면 돼요. 복사해서 사이즈를 조절해도 UV는 어차피 그대로니까 하나만 펼게요. 저는 이런 플레인 형태의 그 모델링은 가장 쉽죠. 그냥 전체 선택하고 펠트 해주시면 돼요. 펠트 릴렉스하고 간단하죠. 이 끝이에요. 이게 나머지 이런 줄 같은 경우는 똑같이 UV를 펴주시면 돼요. 얘네도 그냥 좌우 반전이니까 한쪽만 펴주시면 되겠죠. 하나만 선택을 해서 이거 다 필요 없고, 어차피 작은 부분은 디테일하게 막 색칠을 해도 게임 안에서 볼 때 이 정도 크기로 보이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세밀하게 UV를 편다거나 뭐 텍스처링을 한다거나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이런 약간 작은 부분은. 해서 얘만 UV 펴고 텍스처링 해서 그냥 뭐 미러를 해서 복사를 하면 되겠죠. 그럼 똑같은 텍스처가 그대로 들어가겠죠. 위아래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얘는 우선 넘어가고요. 이제 어태치를 해서 다 합칠게요. 편 것만 이렇게. 그러면은 UV 들어갔을 때 얘네 데이터가 다 살아있겠죠. 당연히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얘네를 이제 그룹핑이라는 걸 해줄 건데, 그룹핑 여러 오브젝트를 하나 UV에 펼 때 그룹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우선 왜 그룹을 지정하느냐, 여러분이 손맵을 할 때 이렇게 막 이렇게 섞여 있다 그러면은 물론 이거보다 더 적은 오브젝트를 편집할 수도 있겠지만 훨씬 더 많이 쓸 수도 있을 거란 말이야, 오브젝트를. 그럴 때는 어떤 게 어떤 건지 헷갈릴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룹핑을 해주세요. 그룹핑을 할 때는 오른쪽 메뉴에서 맨 아래 가보면 그룹스 있죠. 여기서 제일 왼쪽 거 그룹 셀렉티드 해주면 얘네는 이제 하나의 그룹이 된 거예요. 이렇게 따로따로 움직일 수는 있는데 하나 클릭하고 셀렉트 그룹 제일 오른쪽 거 눌러주면은 그룹에 속한 애들이 다 선택이 돼요. 얘네도 마찬가지로 그룹 해주시면 되죠.
얘도 그룹으로 일단은 넣어놔요. 그러면 자동으로 어레인지 해주는 기능을 써도 같은 그룹끼리 딱 묶여요. 자, 다시 이런 식으로. 이런 걸 잘 쓰면은 상당히 텍스처링 할 때 편하겠죠. 우선 제가 배치를 지금 정리가 안 된 상태여서 원래는 이런 빈틈이 있으면 안 돼요. 좀 큼지막한 애들은 더 키워주고 이런 식으로. 독 같은 경우도 사실 더 커야 되죠. 이거보다 이 정도. 그러면 얘네를 더 줄여줘야 되고, 이런 애들은 약간 짜잘짜잘한 애들은 좀 위로 보내주세요. 이 독 같은 경우도 좀 잘 보이니까 얘도 상대적으로 얘는 좀 이렇게 키워줘야죠. 이렇게 이렇게. 얘도 돌려서 90도로 돌려서 이렇게 해주시고, 얘도 좀 키워도 되겠죠. 자, 이렇게. 그럼 이런 나머지 부분들은 사실 잘 안 보이니까 잘 가려서 이렇게 줄여서 이렇게 넣어줘요. 얼추 정리가 됐죠. 자,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체커를 이제 적용을 해서 확인을 해볼게요. 재질 편집기 들어가서 디퓨즈 맵에서 작은 네모 클릭하고 체커를 불러와서 적용을 하면은, 너무 커서 지금 안 보이는데 이 M 눌러서 들어가 타일링 값을 뭐 30 정도만 줄게요. 30 정도만 주면은 이렇게 체커로 UV가 잘 들어갔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보시면 고쳐야 될 부분이 이렇게 좀 늘어나 있는 부분을 수정을 해주셔야 되죠. 이 부분이 지금 여기에 가려져서 안 보일 건데, 버텍스를 당겨 보면은 이렇게 겹쳐져 있죠. 얘가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얘는 따로 떼서 선택하고, 우선은 따로 떼오세요. 펠트를 해도 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된 이유는 하나로 떨어뜨려 주지 않아서. 이렇게 여기도 나눌게요. 우선은. 그리고 3번 눌러서 다시 나눠줘야죠. 그러니까 처음에 작업을 잘 하면은 사실 이렇게 헤매지 않아도 되겠죠. 조금 헤맸어요 방금은. 이렇게 해주시고, 이것도 그냥 바로바로 작업하면서 Alt 1, 여기 또 선택 링해서 Alt 2 이렇게 놔두시고, 이 부분도 그냥 펠트. 아까 제대로 폈는데 왜 합쳐진 건지 퀵필할 때 문제가 좀 있었나봐요. 그래서 얘네도 사이즈 줄여서 이런 빈 공간 안에 넣어줘도 돼요. 이렇게 좀 키워줘도 되고, 대신 비율은 좀 맞게, 여기에 붙는 부분이니까, 여기가 붙는 부분이니까 얘랑 사이즈 좀 맞춰서 이렇게, 옆면도 마찬가지로 사이즈 좀 맞춰서 이렇게 넣어줘도 되죠. 이렇게 하시고, 얘도 크기가 좀 더 커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얘도 좀 당겨주고, 여유 공간이 좀 있어야 돼요. 이 정도도 조금 좁은 거긴 한데 이 정도 있어야 돼요. 이런 부분도 아깝긴 한데 우선 넘어갈게요. 넘어가면은 이렇게 체크 무늬가 1대1 비율이 될 수 있게끔, 이런 옆면 부분은 사실 맞추려면 더 맞출 수 있는데 우선 넘어가고요. 이렇게 해서 대충 펴줬어요. 이렇게 펴줬고, 자, 다음으로 UV 사이즈랑 텍스처 사이즈 간의 관계를 보시면, 그 전에 텍스처 사이즈별로 이제 차이가 좀 있죠. 이제 이걸 끄고 키보드, 이제 보통 어떻게 가냐면은 256,
뭐 512, 512, 뭐 1024 해가지고 뭐 4096까지 있을 텐데 8K까지 쓸 일은 거의 없고요. 저희가 여러분들이 이제 과제로 주로 작업하실 때는 어쨌든 4096으로 작업을 하세요. 4096으로 작업을 하고 포토샵에서 이미지 사이즈만 이제 좀 제시하시는 대로 줄여서 그냥 적용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크게 티는 안 나서 4096으로 먼저 작업을 하세요. 4096으로. 이거를 알려드리는 이유는 우선은 가져가 봅시다. 얘를 툴스에서 렌더링을 하고 4096으로 뽑을게요. 4096으로 뽑고 JPEG으로 가져가서 포토샵에서 열어줄게요. 그리고 저희는 나무 텍스처를 하나 가져올게요. 나무 텍스처를 마룻바닥으로 만든 배라고 컨셉을 잡고 대충 이런 거를 쓸게요. 방화면에서 UV 가져오고 이게 4096짜리 이제 이미지죠. 4096짜리 이미지고 대충 배 옆면에만 텍스처를 대충 가져와서 레이어 이런 식으로 입혀볼게요. 여러분 또 이렇게 사진맵 쓰실 때 이렇게 비율을 임의로 이렇게 하시면 좀 어색해 보여요. 상당히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사이즈만 조절을 좀 하신 다음에 Alt 누르고 이런 식으로 작업하는 게 훨씬 자연스럽죠. 사실 이음새 부분만 조금 처리를 해주시고 이렇게 이런 거는 좀 이렇게 돌려서 아니면은 좌우 반전을 하셔도 되고 컨트롤 T 가로로 뒤집기 이렇게 합쳐주고 이렇게 해서 복사를 쭉쭉쭉 해주고 그냥 보여주는 거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실제 작업하실 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반대로 넣어주고 이렇게 넣어줬어요. 그리고 PSD 파일로 우선 할게. PSD 파일로 하면 좋은 게 포토샵에서 좀 변화를 주고 저장만 해주고 하면은 맥스에서 변화되는 게 그대로 보여요. 자, 저장을 해주고요. 맥스에서 적용을 해볼게요. 머테리얼 따로 끌고 와서 디퓨즈를 PSD 파일로 가져오면은 다른 부분 UV 그 모양이 뜨겠죠? 당연히 이렇게 나오는데 뷰포트 맥스 뷰포트 상에서는 이 정도 화질로 나와요. 물론 이렇게 설정을 해주면 4096 텍스처 맥도 최대가 아마 1024? 더 늘어나네. 4096 다 4096으로 해줄게요. 백그라운드 이것까지는 상관은 없는데 우선 해주고 그러면 이렇게 화질이 좀 깔끔해졌죠.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될 게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할 게 조심할 건 아니고 알아두셔야 할 게 이게 지금 4096짜리 이미지인데 얘를 이미지 크기를 2048로 줄였어요. 저장을 하면은 당연히 맥스에서도 조금 화질이 떨어지겠죠. 티는 그렇게 안 나는데 그럼 좀 더 낮춰볼게요. 바로 뭐 512 정도로 가져가면은 저장을 하고요. 다시 보면은 이렇게 화질이 금방 깨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상도를 아마 1024 정도로 과제를 하실 텐데 해상도를 상당히 아껴서 잘 써야 돼요. 왜냐면은 UV 공간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보시면은 에디터 보시면은 만약에 제가 이 부분을 텍스처 입힌 부분을
더 작게 가져갔으면은 그만큼 텍스처를 쓸 수 있는 해상도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포토샵에서도 작업을 할 때 이 정도밖에 안 되겠죠. 그러면 이 정도. 그럼 당연히 해상도는 화질은 그만큼 더 줄어들 테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돛처럼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UV를 크게 가져가시는 게 맞아요. 크게. 그 대신에 타협해야 되는 게 이런 작은 부분들은 엄청 좀 극단적으로 정리를 해서 이런 식으로 좀 안에 꾸겨 넣고 빈 부분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얘도 사실 더 작아도 돼요. 이 정도 작아도 돼. 왜냐? 강조하고 싶지 않은 부분 아니어도 좀 눈에 덜 띄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은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UV 펴는데 큰 지장은 없을 거예요. 왜냐면 사실 이게 그냥 거의 정답이거든요. UV를 펼 때는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크게 위에 써놨죠. 이거 3개만 지켜도 사실은 다른 건 없어요. 다른 건 없어. UV 잘 펴고 텍스처링만 좀 색칠만 잘 해주면은 그럴듯하게 게임에 들어가는 오브젝트처럼 나와요. 아까 사이즈 뭐 이것처럼 그냥 사진만 넣었을 뿐인데 맥스상에서 뷰포토에서만 봐도 이런 식으로 잘 나오잖아요. 이게 다예요. UV 펼 때. 그러니까 UV 펼 때 모르겠으면은 물어보시면은 정리하는 거는 쉽게 사실 알려드릴 수가 있어요. 저희가. 그래서 이것도 녹화해서 유튜브 저희 채널에 올려드릴 테니까 그냥 간간히 와서 보세요. 어떻게 하는지. 예. 그것만 보시면은 UV 펴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겁니다.